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지 괌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경치국 스위스, 또한 미술 화가를 더듬어보는 그러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강이라는 미술 깡패 이창용이라는 특별 게스트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꽝이거든요. 꽝인 이유는 저는 미술품을 잘 볼지도 모르고 또 미술품을 구입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미술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분들은 이 미술 작품을 컬렉션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한 일부에서는 그래도 미술품 정도는, 작품 정도는 감상을 해야 문화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떤 일단 허영심의 발로로 미술품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쪽 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톡파원 25시는 저 개인에게는 재미가 없었던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괌은 미국 국민이라기보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부른답니다. 나는 미국인이에요 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투표권은 없다 그럽니다. 영토는 미국 영토는 맞는데 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알래스카가 51번째 미국 주죠. 그런데 괌은 아직 주의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주로서 격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자치 미국령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환상의 섬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을 많이 가는 곳이 이 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행을 가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다 한국말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돌핀 크루즈, 정글 리버 크루즈, 뭐 야시장 등 자연이 주는 혜택과 또 야시장은 뭐 자연스럽게 관광국이라면 어디든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죠. 뭐 별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만 뭐 코코 뉴톡파운이 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프리랜서로서 그곳에 통역을 하면서 아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루체른, 스위스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유럽의 교통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이 스위스를 소개하는 스위스 톡파원 태준과 멜라니는 참 예쁜 부부입니다. 신랑은 정말 지성미와 나는 성격이 좋아요 라고 얼굴에 써 있고요. 멜라니는 신랑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달한 아주 예쁜 그런 부부입니다. 소박한 부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위스의 중심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루체른을 소개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실물보다 아름답게 비춰집니다만 스위스는 똑같은 나라, 실물과 영상이 똑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루체르는 하여튼 스위스의 심장이고 스위스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의 중심지 루체르는 유럽으로 통하는 교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체른 역은 아마 그때 무슨 화재인가 뭘로 소실이 돼서 복원할 때 서울역을 와서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 그럽니다. 복원할 때. 어쨌든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루체른에는 카펠교라는 정말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이것도 또 화재로 목교이기 때문에 목조대교이기 때문에 불이 나서 소실이 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35억, 34억을 들여서 8개월 동안 복원을 했고요. 여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산악교통수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이 산악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경치를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 아닌가 이렇게 경치천국이죠. 스위스는 경치천국입니다. 푸니쿨라, 케이블카, 산악기차 없는 것이 없이 다 카드에서 보는 듯한 그런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도 회전 식당이 되어 있어서 사방 36도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 유명한 렘브란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고요. 또 소개된 프랑스의 샤갈은 색상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조도, 빛의 각도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가수, 스승 고흐가 천재라고 인정한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뮤지엄, 국립박물관, 여러 가지 해부학 교실, 여러 가지 등등이 소개됐습니다만 저는 전부 저에게는 생소하고 새로운 얘기로 들려서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렘브란트는 좀 화려하고 소비성이 강한 경매 중독자였다 그럽니다. 자기 나름대로 작품에 필요해서 경매 중독자였다고는 그러지만 어쨌든 낭비벽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샤갈, 색상 마술사, 유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또 기초가 없지만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굉장히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프랑스의 최고 화가로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랑꾼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만날 때도 아주 좋은 집안의 아내를 만났고 이가 무려 남긴 그림은 한 13,000점이 된다고 그러고 아주 장수했습니다. 98세까지 장수한 그러한 화가입니다. 이찬원 씨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전현무 씨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술 투어를 할 땐 도슨트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도슨트라고 그러는데 이 도슨트 설명을 듣다가 이창용 씨가 도슨트 역할을 한 거죠. 말하자면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림 감상평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찬원 씨가 한마디 하죠. 나는 다음 미술관 갈 기회가 있으면 현무 형이랑은 절대 가지 않겠다. 재미있게 했겠지만 또 요새 전현무 씨는 그림에 몰입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원 씨는 나는 형하고는 다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지 않겠다. 미술관에 가지 않겠다 그랬죠. 한 방 먹인 거죠.